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집계 결과 어제 하루 1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977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3명이 증가해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일산 명지병원에서는 첫 외국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는 20여 명에 이릅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환자 2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청송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교도관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예배와 신천지 안동교회의 집회에 갔었지만 법무부가 조사를 했을 때 자신이 교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남 지역에서는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결핵치료 전문기관인 국립마산병원도 마산의료원에 이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인천과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노원구에서 나온 확진자는 병원의 응급실에 갔었는데 다행히 밀접 접촉을 한 의료진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조치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난징공항에서는 한국인 승객 40여 명이 강제 격리됐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 여행 경보를 2단계 높여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알리는 이른바 미투 운동의 시작점이 됐던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와인스틴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집계 결과 어제까지 9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후 4시 기준 공식 집계 이후에도 자치단체별로 추가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어제 3명이 늘어서 이제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중증 환자도 20여 명에 이릅니다. 첫 소식 이호진 기자입니다. 9번째 사망자는 대구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받던 68살 여성입니다. 폐렴과 복부 팽만 증세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숨지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숨진 여성이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0번째 사망자는 58살 남성으로 청도 대남병원 환자입니다. 지난 24일 서울 격리병상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가 7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어 일산 명지병원에선 코로나19에 감염된 몽골인이 숨졌습니다. 첫 외국인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만성 간 질환과 심부전증을 앓고 있었는데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 상태인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환자를 포함해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여 명에 달합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는 환자 22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이 있는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일단 밤사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거나 새롭게 확인된 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밤사이 추가 확진 소식이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의심 환자들도 많아서 오늘 오전과 오후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까지 대구 지역의 확진자 수는 54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에도 60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대구시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구시청 별관인 북구 산격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부시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격리 조치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도 자가격리 중입니다. 네, 2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칠곡의 중증 장애인 시설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경북 칠곡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22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미랄 사랑의 집인데요. 최초 감염자는 40살 A씨로 추정됩니다. 어머니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데 지난 1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어머니 집에 있다가 최근에 사랑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다만 추정일 뿐 아직까지 A씨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랄 사랑의 집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추가로 환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확진자 22명 중에 10명은 출퇴근을 하는 이들이라 이들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사망자가 추가로 나온 청도 대남병원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대남병원과 관련된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10번째 사망자도 이곳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58살 남성이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어제 오후 3시쯤에 사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남병원 내 감염 경로를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현재 2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입니다. 첫 번째는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했을 가능성이고요. 또 두 번째는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 친형의 장례식이 이곳에서 치러졌는데 이곳에서 감염 원인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경북 북부의 제2교도소 교도관 27살 남성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5일과 16일에는 안동 신천지 교회 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조사를 할 때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을 확보한 방역당국이 연락을 할 때까지 침묵을 한 겁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교정당국과 동료들은 교도관 A씨가 신천지 교회 교인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가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자신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지난 22일 확진자의 접촉자 명단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뒤늦게 A씨가 대구에서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던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A씨는 잔기침이 나올 뿐이라며 코로나19의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니까 우리가 말로 믿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법무부는 A씨의 동료 직원 18명을 격리 조치했지만 격리되지 않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도 감염 가능성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도관 B씨도 대구에 신천지 예배에 다녀온 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교도소에 수용자 접견을 금지했지만 교도관을 통한 확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보건당국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대구 시내 병원에 있는 폐렴 환자들을 조사했는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시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폐렴 환자의 검체를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514명이고 그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8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7명은 아직 검사 중입니다.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유증상자와 대구 지역과 관련된 신도를 먼저 조사합니다. 대구에선 이미 9,000명 넘는 신도들이 자가 격리돼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중 호흡기와 발열 증상을 보이는 1,300여 명에 대해선 오늘까지 검사를 마칠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 대구교회를 방문한 다른 지역 신도들과 대구교회 신도 중 다른 지역을 방문한 신도들도 파악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천지 관계자 말고도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도 2주간 진단검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증상이 없는 일반 시민이나 타 지역 시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을 연결합니다.
배승주 기자, 밤사이 추가 확진자 소식 혹시 없었습니까? 네, 경남 지역에는 어젯밤까지 총 2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어젯밤의 확진까지는 추가 확진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의료원에는 경남 지역 코로나19 환자 1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경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배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마산의료원에 이어서 국립마산병원도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 중인 진주 창원 경상대병원과 마산의료원,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보유한 음압병실은 36병상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데 국립마산병원은 결핵치료 전문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보건당국은 국립마산병원 다인실을 1인실로 바꾸면 100병상 정도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기존 입원 환자가 모두 전원 조치되면 내일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승주 기자. 경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상당수가 신천지 신도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들의 명단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창원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9천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창원 지역 신천지 신도 수가 4,000명 가량으로 가장 많은데요. 창원시가 신도 명단을 요구해도 신천지 교회 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창원시가 어제 오전 역학조사 업무 회피 혐의로 신천지 교회 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신천지 교회 측이 협조를 했는데요. 명단을 넘기지는 않고 보건소 직원과 신천지 신도가 함께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신천지 신도가 전화를 거면 보건소 직원이 건네받는 방식입니다. 창원시는 어제 밤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190여 명에 대해 오늘 전화를 다시 걸기로 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죠. 확진자가 이미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절반 이상이 온천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에만 13명이 증가해 모두 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확진자 51명 가운데 온천교회 교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빼곤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온천교회 확진자는 지난 22일 최초 확인됐는데요. 이날 중순 온천교회 신도 상당수가 수련회를 함께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천교회에서 최초 감염원과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수련회에서 집단 감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그제 병원을 통째로 폐쇄한 아시아드 요양병원에도 3명이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의료원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관광 가이드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노원구 확진자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었는데 다행히 밀접 접촉한 의료진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을 방문했던 45살 남성 A씨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해 밀접 접촉한 의료진 16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자가 격리 중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35살 B씨는 태국을 방문한 뒤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가이드를 하던 C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 병의원 4곳과 약국 1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고 모두 방역 작업을 마쳤습니다. C씨는 직업 특성상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에 신경 써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자가 격리 중입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대한항공의 승무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 LA로 비행을 다녀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승무원과 가까이에서 접촉한 승객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A씨는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2일부터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자 보건소를 스스로 찾은 겁니다. A씨는 증세가 생기기 전 일주일 동안 2차례 비행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갔다가 16일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 비행기에 탔던 성지순례단 중 1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승무원은 19일에도 미국 LA로 비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비행 때 승객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당국은 현재 텔아비브와 LA 항공편 승객 중 이 승무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근무했던 승무원 수십 명도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브리핑실이 있는 인천 운영센터를 긴급 폐쇄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받은 승무원이 탔던 항공기를 긴급 소독한 데 이어 다른 비행기와 건물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대형 교회인 서울 명성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격리되기 전에 2,000명 정도가 모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인들의 집을 방문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집에 머물렀던 20대 여성도 감염됐습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괜찮다던 교회 측 주장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하루 이상 없어요. 전혀 이상입니다. 거기서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있던 어떤 병실에 들어간 적도 없고. A씨가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건 지난 14일. 이틀 뒤 명성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가격리 닷새 전입니다. 그동안 A씨는 이날 예배 한 번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선 전혀 다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A씨가 격리 전까지 대부분의 예배에 참석했고 직원 25명과 함께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일했다는 내용입니다. 23일 일요일 예배에만 참석 안 했습니다. 같은 사무실 안에서 전화하고 회의하고 떠들고 하는. A씨가 여러 가정집을 돌며 예배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이런 의혹들을 조사했고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해왔습니다. 해당 부목사의 동선을 공개하며 가정집 5곳을 방문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이 부목사가 그동안 누굴 만났는지, 어딜 다녀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대책회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 지역에서 확산세를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대구 경북이 요청하고 있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며 추가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확진자 100여 명을 치료 중인 대구 의료원을 찾아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전투의 일선에선 고충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망가면 잠시 눈 붙이고 또 나오고.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남구도 방문했습니다. 취약계층 배려를 당부하기 위해서인데 지자체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앞서 여권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재정 지원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추경등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 데만 긴급 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JTBC 김소현입니다. 대구 서구보건소에서 감염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 4명도 어제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보건소의 감염 예방팀장 A씨에 이어 같은 보건소의 직원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에야 신천지 교인임을 밝혔고 대구시는 23일부터 보건소 직원 전원을 검사해왔습니다. 대구에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8일입니다. A씨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은 20일 늦은 오후입니다. 최소 3일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며 직원들을 접촉한 겁니다. 직원 4명은 모두 신천지 교인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이들이 모두 A씨로부터 옮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4명은 주로 전화 업무를 맡아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보건소에서 추가 확진자들과 접촉한 공중보건의 7명 등 직원 33명을 자가 격리시켰습니다. 또 추가 인력 파견을 받아 서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업무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신천지 과천본부에서 지난 16일에 대형 예배가 열렸었던 사실이 경기도의 역학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도 10,000명 정도가 전국 곳곳에서 모였고 이 중에 2명은 벌써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신천지와 관련한 경기도의 역학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 신천지 과천본부에서 신도 약 10,000명이 모여 예배했다는 겁니다. 과천본부 예배에 참석한 신도 중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안양시 등에 거주하며 수많은 사람을 접촉한 뒤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확진자 A씨는 아내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 과천시는 예배에 참석한 과천 거주 교인 58명을 자가격리하고 전화로 증상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모두에 대한 검사와 격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단 확보가 문제입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확진자의 경우 대구 집회에 참석했지만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신천지 측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는 전제 하에 전체 신도들의 명단을 정부에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교육생 신도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자신이 신천지 교육생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교육생들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과거 신천지 교인이었던 청년들은 자신이 신천지 신도란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전도를 당한 사람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신천지 교육이 들어간 지 3개월에서 4개월 때쯤에 심리 검사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주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에 오게 해 전도하는데 이때까지 신천지란 걸 숨기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는 복음방이나 교육센터에서 하는데 간판은 스터디룸 등으로 붙어 있습니다. 3, 4개월 동안은 거기서 신천지라고 물어봐도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고 다른 곳이다라고 이야기. 교육생 신도들은 자신이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아직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한 사람을 빨리 공개를 해야 돼요. 이곳이 신천지였다는 것을 알려줘서 하루빨리 이 예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지난 23일 광주에선 확진자가 교육생들을 가르친 100여 명 규모 성경 공부 모임에서 확진자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신천지 측 명단에는 교육생들이 없습니다. 시험반 합격해서 입교가 되어야 이 정도니까 그분들은 명단은 안 들어있습니다. 지난해 신천지 신도 수가 16,000명 넘게 는 걸 감안하면 교육생도 적지 않을 걸로 추정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신천지 측은 교육생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개별적으로 신천지 교육 사실을 알리거나 명단을 고치진 않을 계획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전도를 못하는 신도들에게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압박 때문에 신분을 속이고 무리하게 전도를 해야 했던 방식이 이번 사태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전도를 강요합니다. 어쩌하니 전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전도하지 않으면 100만 원 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내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 돈 100만 원 가지고 집화자에 그 돈 받아 전도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단체 채팅방에도 공지를 올려 벌금을 강요합니다. 전도를 못했으면 전도비라도 내야 한다며 공짜 천국이 어디 있냐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이렇게 거둔 벌금 가운데 일부는 전도를 많이 한 신도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1등을 해 이 돈을 가져간 사람 중 한 명은 이만희 씨 본인입니다. 이 씨가 수십억 가까이 가져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람이 있겠습니다. 네, 누군지 다 아시죠? 사랑하는 약속의 목자 총장이십니다.
신천지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전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족들, 아는 지인들, 심지어 다니던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 어느 누구든 이런 특유의 포교 방식이 코로나 사태를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신도들의 명단만큼이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건강 상태는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친형의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이 씨가 머물렀다는 가평 일대를 가봤습니다. 강 건너로 2층짜리 흰색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신천지 연수원입니다. 신천지 가평 연수원 앞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평소 머무르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혔고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안에는 승용차도 한 대 보입니다. 닭도 걸어 다닙니다.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담당자에게 전화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씨가 2013년쯤 교단 내 2인자였던 김남희 씨와 함께 지낸 곳으로 알려진 별장입니다. 풀숲이 무성합니다. 출입문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집안 물건들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소유자는 김 씨지만 현재 가압류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직 신천지 관계자는 이 씨가 거처를 자주 옮긴다고 말합니다. 김남하고 할 때는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관계가 그러니까 또 거기도 안 갔을 것 같고 잠재해 있는 거죠 신천지 측은 이 씨가 국내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청도 대남병원을 다녀간 이 씨가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입국한 우리 국민들을 격리하거나 아예 입국을 막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난징공항에서는 우리나라 승객 40여 명이 강제로 격리됐고 싱가포르는 대구와 청도에 갔던 사람들의 입국을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또 프랑스는 우리나라 여행 경보를 2단계 높여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국 난징공항에 도착한 우리 국민들이 격리됐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탄 중국 국적 탑승객 3명이 발열 증세를 보이자 중국 방역당국이 인근 좌석에 앉은 사람들을 지정된 호텔로 이동시켰습니다. 격리된 우리 국민은 최소 40여 명으로 유아와 어린이도 대여섯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격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을 비롯한 옛 소련 국가들은 한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와 청도를 최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현지 시간 25일 한국 여행 경보 등급을 평상시 1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습니다.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겁니다. 외무부 조치와 별도로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대처를 잘하고 있고 관련된 나라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를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감염자가 더 나올 상황이 걱정된다면서 의회에 25억 달러,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겉으로는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코로나19에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closed the country to certain areas, as you know. And I was criticized for that decision. Now they're saying it was a good decision. I think it was a good decision.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탈리아 상황도 거론했습니다. Now you see it's going to South Korea, and it's going to Italy, and it's going to other places. But
I spoke to all of them. They're all working very, very hard. 대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잘 통제되고 있고 주식시장도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렇게 애써 낙관적인 주장을 펴왔습니다. 재선행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적으론 긴장 속에 분주한 행보가 감지됩니다. 당장 25억 달러, 3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응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We cannot hermetically seal off the United States to a virus. We'll have mor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we've been very transparent about that.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집계한 미국 내 확진자는 모두 53명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3% 안팎으로 주저앉으면서 이틀째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우리나라 복싱 국가대표팀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온갖 우여곡절을 뚫고 2020 도쿄올림픽 지역 예선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이재승 기자. 우리 선수단이 새벽에 요르단 암만으로 떠났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낀 우리 복싱 선수단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들은 오늘 새벽 0시 35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도쿄올림픽 지역 예선이 열리는 요르단 암만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 복싱 대표팀은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습니다. 애초에 이번 올림픽 지역 예선은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요르단 암만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정부에서 한국인의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복싱 대표팀은 또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다행히 요르단 정부가 조건부로 우리 선수단의 코로나 검사를 요구했고 대표팀 선수단은 어제 오전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한 순간에 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는 출국 항공편인 카타르 항공이 선수단의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이때도 주한 요르단 대사관의 협조로 결국 출국이 성사됐습니다. 한국 복싱 대표팀은 남자 8명, 여자 5명 등 총 13명이 이번 지역 예선에 출전합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직원들에게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여행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직원들에게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한국과 또 이탈리아의 북부 룸바르디아와 베네토 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최근 다녀온 직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코로나19가 발원한 중국 본토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왔지만 유럽 내에서 여행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시티그룹과 크레디트 스위스, JP 모건 등도 이탈리아에 대한 여행을 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 10분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점진적이고 실효적인 핵 군축 진전을 위한 각국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설명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거운동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유권자를 대면하는 선거운동 대신에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사무실 개소식이나 당원 집회 등 대규모 행사는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내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성규 대표는 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 미래한국당에서 공천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제 분야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 빚이 1,60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27조 6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지난 연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달 기업 체감 경기가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80%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사업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고 15%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청주국제공항에서 운항하던 국제선이 모두 끊겼습니다. 지난 6일에 중국 노선이 끊긴 이후로 마지막 남은 대만 노선도 그제를 끝으로 끊어졌습니다. 국내선 이용객도 줄어서 청주와 제주를 잇는 항공기 운항 대수도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베트남 다낭에서 격리됐던 한국인들이 이틀 만에 귀국했습니다. 지난 24일 대구발 비행기로 다낭에 입국했다가 격리됐던 한국인 20명 가운데 18명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교민인 2명은 14일 동안의 격리 절차를 거쳐 베트남에 남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침을 하자 다른 남성이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고 곧바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치지는 않았지만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국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소재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대응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도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대응팀을 꾸립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달 공연계 매출이 지난달에 비해서 43%나 줄었습니다. 1월보다 공연 횟수는 조금 더 많았는데 매출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예정돼 있던 공연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가 코로나19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 지역의 모든 성당에서 미사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동 성당의 미사도 189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됩니다. 천안 독립기념관도 오늘부터 잠정 휴관에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3.1절 기념 문화행사만 취소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전시관 자체를 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그제 저녁부터 폐쇄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엽니다.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한 코로나 3법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통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가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내릴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활동가 1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짧게 진행할 예정이고 일반 시민들을 온라인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엿새 만인 어제 다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에 따른 거라고 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일주일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6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앞서 어제 오후 2시쯤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안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보석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의 집행정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된 뒤 불복했을 때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피하던 직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물 상층 공조기에서 불길이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연구실험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마지막 휴직자 46명이 회사 측의 5월 복직 통보가 일방적이라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해고 노동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무기한 유급 휴직을 통보했고 노동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사측이 5월 1일자 복직을 통보하자 휴직자들은 쌍용차 노동자 전체 생존을 위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의 2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50대 댄스 스포츠 강사가 시내 3곳에서 강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곳당 평균 20여 명 정도가 수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역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도 이 강사에게 줌바 댄스를 배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강사는 현재 단국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질병관리본부가 어제까지 공식 집계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77명입니다.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됐습니다. 어제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공식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144명이 어제 하루 동안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날이죠. 이틀 전에 231명이 하루 동안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조금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배 교수님. 예, 저희가 2월 18일 날 이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이런 대량 발병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 그 전에도 감염원 미상의 환자가 2명은 있었습니다. 29번, 30번이라는 환자는 처음에 서울에서 감염원 미상으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다행히도 서울에서는 그런 대량 확진이 나타나진 않았고요. 이제 31번 환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이 2월 26일이니까 데이터가 2월 25일까지 977명, 30배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2배씩 올라가는 이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네. 이것이 어제 100명대로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이 증가 추세가 꺾였냐 하면은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 진단 숫자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확진 숫자 자체가 좀 떨어지고 그 결과를 다 못 쫓아가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것이 중국의 예를 보면 우리로 비교가 되거든요.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숫자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원체 거기 데이터 양이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피크를 그리다가 수평으로 가다가 좀 떨어지는 시기인데 지금 이게 중국은 떨어지는 시기에 있기는 합니다. 예상으로는 더 다시 올라갈지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 그래프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은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이 증가세가 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루 1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의미 있는 감소세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백 교수님이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도 있고 또 장기 요양시설과 같은 밀집 시설에서 다 추가 감염도 있고 또 그 외에 대구 경북 지역 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전모를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감소세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천지 교회 명단이 거의 다 파악이 됐고
또 지금 증상이 있는 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구 경북 지역은 타겟이 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현재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일부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좀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은 사망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1분의 사망자가 나오셨는데 그중 7분이 이제 청도 대남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확진자를 좀 빨리 찾아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이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해서 관리 중입니다만 당초에 있던 한 101분의 입원 환자 중에 지금 83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중에 적정하게 치료가 좀 더 집중 치료가 필요한 분은 좀 다른 저런 병원을 큰 병원으로 옮겨서 빨리 치료를 좀 다시 들여다보고 사망자가 추가 사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에 이어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또 현실화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북 7곳의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교도소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교도관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이 사태가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또 이 병원 내 원내 감염, 특히 이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을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제대로 다 이루어지를 못하고 바로 쫓아가지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 이외에도 군대라든지 지금 교도소라든지 중국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교도소에서 엄청난 그 환자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다른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이 모든 것에 다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일단 교도관이 감염이 됐으면 그 부분을 철저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약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도소라는 특징상 그 안에 의료시설이라든지 혹은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요양원, 요양병원인 경우에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중증 장애인 시설에도 지금 22명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22명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이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이분들은 원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를 못했고 물론 정신과 병동이니까 정신과 치료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기저질환도 거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갖고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상에 대한 치료도 하지 못했고 또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송을 하다가 사망을 하고 지금도 여러 환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치료 자체가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공백 상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들여다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집단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집단이 지금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해야 될지 지금은 일단은 이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신천지 환자를 찾아서 그거를 빨리 줄이는 것이 제일 큰 선제적으로 해야 될 임무이겠지만 그 외의 지역들을 보면은 너무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방역 당국으로서도 그런 데에 고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그 대구 경북 지역은 그래서 병원 감염에서 특히 문제가 된 폐렴 환자들을 전수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분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지금 5명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부분을 지금 하나씩 해결해 가는데 문제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의료기관의 인력이 지금 거의 소진돼서 지금 전국의 대구시 의사회장이 전국 의사회에 공문을 호소문을 뿌렸습니다. 지금 당장 의료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싶어도 치료를 하고 싶어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전국적으로 의료계 또 물자 또 이런 시설에 대한 공급이 빨리 돼야 그런 우선순위로 지금 정해놓은 그런 부분의 검사를 빨리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문제이겠습니다만 교도소에서 집단 감염이 본격화된다면 이것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라도 1인 격리가 가능할 텐데 교도소는 그게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네,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집단 요양시설에서의 감염도 관리도 역시 우선 증상이 있는 사람도 찾고 그 증상이 있는 분 중에서 확진 검사를 빨리 시행하고
그 확진 검사 시행 내에서 이제 접촉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다행인 것은 뭐 교도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일단 거기는 외부의 접촉이 그래도 좀 차단이 돼 있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환자 찾더라도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리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단 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좀 앞으로의 과제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시간과 속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확진자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했는데 그 변곡점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상황을 쫓아가면서 최선의 방어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 뭘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 급한 일이고요. 아직 이 정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확산세가 꺾여야 되는 이 변곡점의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4주 안에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4주라는 얘기도 4주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런 총공격을 하겠다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을 하시더라도 좀 이 전문가들, 그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정무적으로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서요.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 타워가 지금 총리를 올라갔다 할지라도 실제 이런 결정을 하는데 모든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잘 들어서 어느 정도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지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좀 불안감이 드는 게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백 교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리하게 변곡점의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글쎄요, 그 무리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경제 목표를 성장률을 3%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억지로 해서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 감염병은 더 하거든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수치에 맞추는 게 그 무슨 중요한 점이 있겠습니까? 검사 덜 하면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일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에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환자가 많을 것 같은 상황인데 진단을 별로 안 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상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확산 사태를 딴 데로까지 가지 않게끔 또 우리 통제를 할 수 있는 지금 완화 정책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9천 몇백 명을 다 쫓아가서 뭘 어떻게 접점을 찾기는 지금 벌써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인 또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 대통령 총리 뭐 거기 내려가시는 건 좋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거의 의전이나 회의가 많아지고 실제 방역에 관한 거는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번 주 안에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공중보건학적으로는 나름대로의 그럼 전망을 저희가 과학자들이나 해당 방역 당국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런 예측을 한 근거로는 지금 유증상자 환자를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폐렴 환자 같은 지금 심각한 사람들 먼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 소위 대구 경북 지역에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환자를 이제 한번 쫙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찾는 거를 잠복기를 고려해서 14일이니까 두 번 잠복기인 28일 내에 찾고 하면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봉쇄라는 용어가 좀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부었지만 이제 전파 그 사람 간의 이동 즉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가는 거니까 이동을 차단하면 최소한 28일 내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는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과 그런 전략하에서 지금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관리 소통 즉 대국민의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될 겁니다. 방역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다음에 또 반대로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낙관론을 보여줘야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이 위기관 소통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설사 그런 희망을 부르게 하더라도 자칫 그 부분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틀리게 되면
그때부터 국민에 대한 정부가 신뢰는 추락합니다. 더 큰 혼란도 발생할 수 네,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그런 이제 낙관론과 함께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이만큼 있고 한계가 이만큼 있다는 점도 같이 지적해주고 같이 얘기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신천지 신도 21만 명의 명단을 일단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교육생들도 대부분 빠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명단 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21만 명을 상대로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좀 진행하게 된다면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일정 부분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 수에 보면은 거의 50% 넘는 추가 확진자가 다 신천지 교인과 관련이 돼서 지금 발생한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걸 기대할 수 있고요. 다만 21만 명 전수를 조사하느냐에 대한 지금 당장의 시급성의 관점에서 보면 왜 다른 지역의 환자도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좀 이제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 유증상자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 21만 명 중에서는 소위 뭐 성도라고 얘기하는 분 이외에 교육생 혹은 이제 잠재적인 이제 네. 신도 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걸 포함한 것이라서 확대할 필요에 대한 부분은 좀 우선순위를 두고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 교회 이외에서 발생하는 다른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문제는 논외로 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발생 가능성 추가로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각 대학의 개강 시점도 뭐 상당 부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백 교수님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뭐 이미 그 입국 금지라는 것은 시기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또 중국은 지금 감소세에 있다는 것이 어찌됐든 그 중국의 그 강력한 봉쇄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방역이 효과를 있었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환자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는 동안에 그 정경 본부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해외 유입은 지금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검역에서도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리스크는 굉장히 작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많던 중국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20-30분지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동남아시아는 지역사회 감염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동남아시아까지 다 일본도 굉장히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상으로는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의견으로는 이 입국 관리하는 것은 검역으로 충분히 하고 지금은 우리 국내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빨리 끄는 것이 급한 일이지 지금 이런 거를 논할 시기는 벌써 지나갔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20일 직후부터 중국인들의 전면 입국 금지를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뭐 때는 늦었다. 지금은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거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요. 초기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최근에 지금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고려대학교하고 건양대 교수님이 지금 발표한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요. 지금 검역에서 걸르지 못하는 무증상 감염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무증상 감염은 지금 중국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7,000명의 중국 유학생을 이제 가정해서 무증상 감염률이 최소치로 잡았을 때, 최대치로 잡았을 때를 가정하고 방정식으로 이제 풀어서 예측을 했습니다. 즉 검역을 통과하고도 지역사회 내에서 추가적으로 감염이 발생할 확률을 추계했는데 최소 치료했을 경우 37,00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37,000명에서 최소 치료했을 때 86명, 최대 치료했을 때 280명 정도가 감염 확률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그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검역을 통과하고도 그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그런 추가 감염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만 기숙사의 격리 조치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자가격리하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발생한 환자 가능성이 좀 예견된 바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빨리 조기 진단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선제적인 조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은 과연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백 교수님,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뭐 이것을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초기에 우리가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 중국이 잘 잡히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꺾이는 상황이고 우리는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금 대구 경북 지방이 잡힌다고 해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외 지역에 지금 원인 불명의 감염원 불명의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가 이 9,300명을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래갖고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자꾸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앞으로 잠복기가 지나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확진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 증상이 나와서 증상이 나왔는데도 음성이라고 그러면 그걸 배제를 하는데 사실은 바이러스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중복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복잡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찌됐든 대구 경북 지역이 잡혀야만 우리는 그 4주 안이라든지 뭐 한 달 안, 두 달 안에 잡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때에 그 이외의 지역에서의 그 신천지로부터 아니면 그 이외의 감염원을 모르는 환자들이 대량으로 어떤 발생을 했을 경우가 사실은 우려는 된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봐서는 이 확산세가 꺾여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멈춰주면 좋겠는데 실제 그 외에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감염원이 불명한 환자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다 찾아갈. 또 지금은 이런 봉쇄 정책을 필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과연 이게 잘 멈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멈추지 못한다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금 이태리 같은 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뭐 중국으로부터 처음부터 차단했는데도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지금 예단을 하지 못하겠고 봄이 끝나기 전에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증가세가 확실히 꺾이는 변곡점이 하루 빨리 오는 것이 뭐 무엇보다 지금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어떤 상황을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그 증상 환자 전수조사, 폐렴 환자 사전 차단, 그다음에 뭐 집중 조사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방역이 잘 이루어진다면 컨트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관건은 대구 경북 지역 이외의 대도시 지역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거냐, 이 부분에서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정부 당국에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은 그 대구 경북 지역처럼 유증상 환자 전수조사하고 뭐 병원의 폐렴 환자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 시급하게 다른 지역도 확대돼야 되는데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표본감시라도 빨리 도입해서 표본감시 제도라도 도입해서 이 현재 이 다른 지역 사회에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빨리 추계하고 그 추계 결과에 따라서 전망을 내놓고 또 그 전망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대중 집회도 풀어도 된다. 아니면 대중 집회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점이 빨리 있어야 환자 이 코로나 감염도 막고 이 그에 대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빨리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뭐 힘들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이죠. 여기에서 오늘 마지막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만 10,000명, 다음 주까지 합하면 19,000명 정도입니다. 대학들은 공항에서부터 직접 학생들을 태워 나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보호용 안경까지 쓴 중국인 유학생들입니다. 대중교통 대신 대학이 마련한 전세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학교로 곧장 왔습니다. 이미 공항에서 검진을 마쳤지만
교내 임시진료소에서 다시 한번 몸 상태를 살핍니다. 문진과 발열 검사를 통과해야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이 이번 주 10,000명, 다음 주 9,000명 입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학생들의 2주 자율 격리를 관리해야 하는 대학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입국 학생 수는 예상보다 적다는 반응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 않아 입국을 미루거나 휴학도 한다는 겁니다. 개강 연기로 시간을 번 대학들은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캠핑카까지 빌려 진단 검사를 받은 학생들의 대기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마스크를 수출하는 게 사실상 금지됩니다. 또 하루에 만드는 마스크 중에 최소 절반은 우정사업본부나 농협 같은 공적 판매처로 보내야 합니다. 수술용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사실상 막습니다. 생산자도 생산량의 10% 안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우선 공급할 곳도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마스크를 생산하면 최소 절반은 공적인 판매처로 빨리 보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공용 홈쇼핑 등입니다. 수술용 마스크도 해당됩니다. 의료 현장에서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마스크 생산은 하루 1,100만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중국으로 간 보건용 마스크만 527만 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중국에 구호품으로 보내기 위해 마스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만장, 장당 2,19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저기 수소문해갖고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단가도 조금 더 비싸게 나가더라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마스크들도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중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마스크를 파는 곳도 찾기 어렵고 찾는다고 해도 10배 가까이 뛴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또 일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하거나 수백만 장씩 거래를 하겠다는 판매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마스크 판매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품절 안내도 곳곳에 붙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된 이후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찾았죠. 현재 마스크 재고는 없습니다. 겨우 파는 곳을 찾아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다녔는데 파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군데에서 5개 구입하는데 23,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코로나19 발생 전의 10배 수준입니다. 온라인몰에선 묻지마 취소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5만 원대의 마스크 40장을 주문한 이 소비자도 일방적으로 판매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이제 오전에 문자가 와가지고 매진됐으니까 취소를 해달라. 그래 하면 한 번 해주겠다. 한 번 원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정부가 사재기를 단속하고 밀수출을 막아도 몰래 거래하는 업자들은 여전합니다. 5분도 안 돼서 가격을 또 올리는 업자, 500만 장을 수출하겠다는 업자도 있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책이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집계 결과 어제 하루 1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977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3명이 증가해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일산 명지병원에서는 첫 외국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는 20여 명에 이릅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환자 2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청송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교도관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예배와 신천지 안동교회의 집회에 갔었지만 법무부가 조사를 했을 땐 자신이 교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남 지역에서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결핵치료 전문기관인 국립마산병원도 마산의료원에 이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인천과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노원구에서 나온 확진자는 병원에 응급실을 갔었는데 다행히 밀접 접촉을 한 의료진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조치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난징 공항에서는 한국인 승객 40여 명이 강제 격리됐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 여행 경보를 2단계 높여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알리는 이른바 미투 운동의 시작점이 됐던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최고 29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와인스틴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고 지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오전 근무 시간인데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이태훈 씨는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메일과 메신저를 확인하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업무 협의는 화상회의로 했습니다. 외부에 나가지 않으니까 일단 첫째로 안심이 되고,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다 같이 여러 명이서 얼굴을 보면서 미팅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 화상은 조금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건 있죠. SK그룹의 6개 계열사는 필수 인력만 남겨놓고 1, 2주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조치입니다. 삼성, 현대차, LG, KT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지병이 있는 직원, 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협력사 미팅이나 사내 회의도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을 재고 외부인 출입도 막고 있습니다. 회사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건물을 폐쇄한 기업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아모레퍼시픽은 바로 옆 LS타워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전 직원들에게 이틀간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의 필기 시험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구를 포함해 전국 5개 도시에서 12,500명이 치를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4월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의 학원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학원 문을 닫는다고 돼 있습니다. 확인 결과 노량진 대형 공무원 학원들이 상당수 휴원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공무원 시험 학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휴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서울 신림동과 노량진의 주요 학원들이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5급 공무원 외교관 공채 시험은 서울과 대전, 부산 등 5개 광역시에서 12,500명이 모여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고사장에 대구 등이 있어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험생들 사이에 많았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문제 보안 관리가 어렵고 혼란도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장을 바꿔 4월 이후로 시험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고 앞으로 열흘이 감염 차단에 고비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 예정된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보면서 연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15만 명에 이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알리는 이른바 미투 운동의 시작점이 됐던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최대 29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와인스틴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와인스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급 성폭행과 3급 강간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다만 배심원들은 종신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약탈적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와인스틴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로 최고 29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와인스틴이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He's a convicted rapist, and that's something that's going to follow him for the rest of his life. I think this is a huge victory for women and hopefully the start of a larger cultural movement.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와인스틴은 법정 구속 명령을 받았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와인스틴은 30여 년 동안 유명 여배우를 비롯해 회사 여직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만 80명이 넘었고 엔젤리나 졸리, 애슐리 저드 등 유명 여배우들도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와인스틴의 변호인 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인스틴의 형량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보도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의 발원지 중국 우한에서 모임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 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몇 명이나 참여를 했다고 하나요? 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서 신천지 교인은 약 200명 가량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임을 중단했으며 현재 대부분이 우한 밖에 격리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신천지 교인은 바이러스에 대한 소문이 지난해 11월부터 퍼지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12월에야 모든 모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신천지 교인은 약 2만 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베이징과 상하이, 다롄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유럽에서도 퍼지고 있는데 스위스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고 이탈리아에서는 퍼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스위스 연방보건국이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 티치노 칸톤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1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 환자가 70대 남성이며 지난 15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 등 4개 나라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내 코로나19가 날이 갈수록 확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25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3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229명에서 하루 만에 93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4명이 추가돼 11명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특히 최남단에 있는 시칠리아에서 확진자가 한꺼번에 3명씩 나온 상황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부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사실상 남부까지 전파된 셈이어서 이탈리아 반도 전역이 바이러스 감염 사정권에 들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배경에는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정부가 신천지 신도 21만 명의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그 명단 확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우리 18일 날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19일 날 그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분 중에 한 10분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지금 신천지 교인의 확진자 수가 지금 500명이 넘은 상황인데 사실 초기에 명단 확보에 좀 더 강제력을 동원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최초에 이제 9일과 16일에 대구 그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다고 했는데 9일에 예배를 본 사람 명단 한 1000명 정도만 처음에 받았단 말이죠. 질병관리본부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소위 말하는 신천지의 선의에 기대서 그때 명단을 받고 역학조사를 시작을 했던 건데 결국 그 명단이 사실상 제대로 된 명단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 명단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조금 더 어제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더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도가 어제 과천의 신천지 본부를 가서 관련 서류들을 압수한 것. 네. 이 부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네. 없다 있다는 아직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강제 처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강제 처분에서 이 안에 감염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네.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신도 10,000명 정도가 참여했던 예배가 있었다라는 그런 첩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확진자도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과천 그 신천지 본부의 사무실에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감염병 예방법 제 42조를 근거로 해서 강제 이제 뭐 진입을 이제 시도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신천지 측에서 거부하거나 항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가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어제 경기도의 조치는 일단은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1만 명의 신도 명단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이게 전체 명단이 아니고요. 실제로 포교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생들의 명단은 빠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관련 뭐 자료들을 다 확보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명단이 아무래도 다 온 것 같진 않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빠져 있는 것 같다. 사실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확진자라면 위험성이 가장 높겠죠. 그거는 대면으로 접촉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을 해야 네.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명단을 단순히 어제 경기도 한 것처럼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천지 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안에 확진자가 있다는 의심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명단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서류만 보관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굳이 이제 법적 근거를 찾아보자면 형법에 있는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정도가 될 텐데 위계라는 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공무를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혐의가 어쨌건 적용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죄명을 기초로 해서라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신도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의 친형의 네, 장례식장이 맞습니다. 열렸던 곳 아니겠습니까? 네. 뭐 친형이 그곳에서 입원을 했던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네. 경찰이 그 장례식에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도 대남병원에서 지금 안에 확진자도 워낙 많이 나왔고요. 그곳에서 혹시 신천지 교인들의 감염이 시작된 게 아니냐 네. 이런 의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참석했던 신도들 아니면 참석자들의 명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서 그 명단을 확보하게 나섰고 의만 씨 조카를 통해서 일단 그 부조록 한 부를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전체 명단이 맞는가? 또 그 안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는가가 네. 문제인데 일단은 받은 명단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들의 동선, 그 사람들의 확진 여부를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연 신천지의 선의만을 믿어서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 공무원도 그렇고요. 교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네.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까? 일단 적극적인 거짓말을 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능하다고 단언을 못 드린 이유는 이와 관련돼서 사실 유죄 판단 나오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도관이나 뭐 의료계 종사자나 신천지 교인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걸 쉽게 말해서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또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는 신천지 교인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좀 명쾌하겠죠. 근데 밝히지 않았다면
그걸 밝히지 않은 것을 과연 누군가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이 고의 부분의 판단이 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 사실 뭐 지금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신천지 교회 자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일단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 자체를 해체한다. 그거는 물론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법상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청의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앞서 처음 연결해서 소식을 들은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가 확진자가 혹시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상주시에서 추가 확진자 5명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현재 확인 중입니다. 현재까지 대구 지역 확진자 수는 54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경북 지역 확진자 수는 248명입니다. 대구에서는 공무원들의 확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북구 삼격동 대구시청 별관에서 환자가 나왔는데요. 경제부시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대구 신세계백화점 직원 1명이 확진을 받아서 백화점이 1시간 일찍 문을 닫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은 오늘 하루 전층을 휴점할 예정입니다. 또 칠곡에서는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환자 22명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어제 대구에서는 감기 증상만 있어도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 시민 2만 8천여 명과 또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의료진과 병상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만들어서 증상이 비교적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곳 일반 병실에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들을 비워서 이런 병상을 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의료진의 확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민간 의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200여 명도 오늘 대구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네,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근무 중인 27살 남성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정시설에서 환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께 근무한 직원들, 특히 재소자들이 걱정입니다. 제2교도소에는 재소자 450명, 또 교도관 250여 명이 있습니다. A씨와 밀접 접촉한 동료 18명이 2주간 격리됐고요. 또 수감자 37명은 격리 수용동에 수감됐습니다. 정부는 교도소 전체를 소독하고 접촉자 전원을 검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상황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을 연결합니다. 배승주 기자,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추가 확진자 소식이 없는지요? 네, 경남 지역에는 어젯밤까지 총 2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의료원에도 경남지 코로나19 환자 1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경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50명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절반 이상이 온천교회와 관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에만 13명이 증가해 모두 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확진자 51명 가운데 온천교회 교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빼곤 항잔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온천교회 확진자는 지난 22일 최초 확인됐는데요. 이달 중순 온천교회 신도 상당수가 수련회를 함께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천교회에서 최초 감염원과 관련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수련회에서 집단 관련의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제 병원을 통째로 폐쇄한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 3명이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의료원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대 20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전주 14도, 대구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부근 바다와 동해에서 최대 3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집계 결과 어제 하루 1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977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3명이 증가해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일산 명지병원에서는 첫 외국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는 20여 명에 이릅니다. 인천과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노원구에서 나온 40대 남성 확진자는 병원의 응급실에 갔었는데 다행히 밀접 접촉을 한 의료진 1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조치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난징 공항에서는 한국인 승객 40여 명이 강제 격리됐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 여행 경보를 2단계 높여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그제 저녁부터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엽니다.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됐는데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른바 코로나 3법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